수정하면서 우리 950만 원으로 얘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변경이 되면 이것도 따라 바뀌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1억 5,850만 천 원을 이 금액을 어딘가 메모해 두세요. 시험 때는 시험지에다 적어 가시면 답 나왔을 때에 이 금액들 체크해 보고 맞으면 정답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적으셨으면 이제 창 닫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제품 매출 원가에 여기에 금액 클릭하면 팝업 창이 떴죠. 그럼 여기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금액이 내가 적어온 거랑 틀려요. 그럼 내가 적어온 금액으로 1억 5,850만 천 원으로 얘를 수정해주고 이 금액을 내가 방금 적어온 금액으로 수정한 거예요. 그럼 수정해주고 나서 확인 누르면 단기순이익이 바뀌어요. 그럼 얘를 적어놓고 4,787만 4천 원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자, 열면 지금은 얘 값이 틀린데 블록이 눌러서 위에 블록이 눌러서 내가 적어온 값이랑 일치한지 한번 보고 내가 적어온 금액이랑 일치하게 바뀌었죠. 블록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4,907만 4천 원을 써두고 이 금액을 적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 가서 방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 된 거예요. 이번엔 금액 틀리죠? 그럼 내가 적어온 금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4,907만 4천 원으로. 그렇게 해서 엔터 쳤을 때 대차 차익이 안 나오면 정답, 나오면 오답 이렇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얘가 맞췄다 틀렸다를 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두 번 했는데 앞면이 있죠. 위치가 계속. 그래서 제가 30분도 안 걸린다고 한 게 몇 번만 이 문제들을 반복하면 계속 그 위치 있는 금액만 쓰다 보니까 시험 전에 기억하고 시험 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냥 구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보고 나서 옛날 막 영상 보면 제가 왜 막 얘 순환 원리 하면서 뭐 누르면 뭐가 보이죠 막 얘기 적었던 게 다 이것 때문에 걔가 철이 떠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이번에 정기분 거래처별 채권 잔액을 참고하여 해당 메뉴에 수정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 대여금, 외상 매입금에 얘 두 개 거래처 써주란 이야기죠.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로 와서 자, 여기에서 먼저 단기 대여금 찾아서 오른쪽에 세움 상사가 50만 원 아니고 일단 얘 500만 원이네요. 자, 500만 원이고 그리고 사랑 상사가 480만 원이고 그래서 여기 차익이 안 나오면 정확하게 된 거죠. 다음 외상 매입금에 미래 N 상사가 얘 금액 둘이가 바뀌었네. 250만 원
IP일이 430만 원. 이렇게 하면 자, 예. 아래 차익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 지금 여기에 적은 금액 합계가 안 난다 그 뜻인 거예요. 이 금액의 내역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얘도 이제 끝났고. 자, 다음 3번에 회사가 사용하는 다음의 법인카드를 기초정보 등록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신용카드에 입력하시오. 뭐 거래처 등록에 이번에도 카드 거래처네요. 매입카드사고. 자, 그럼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신용카드로 가시고 여기에 거래처 코드 번호 99600 해피카드 그리고 매입이고 카드 번호 그리고 사업용 카드. 이번엔 결제 계좌 그런 거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기초정보관리 문제 3개는 끝났고, 자 다음 이제 일반전표 문제를 볼게요. 자, 7월 14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35,000원, 액면가액 25,000원에 구입하고 100주에 대한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우리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상장회사의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리고 100주를 주당 35,000원에 산 거예요. 액면가액 이건 제가 누차 말하지만 사올 때는 쓸모없는 정보인데 계속 준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필요 없고 35,000원에 얘를 사왔는데 수수료가 5,000원이 100주 전부 다에 대한 수수료가 5,000원이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서 다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럼 이런 말 없어도 우린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선택할 거죠. 자, 그럼 분개를 해보면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인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350만원이고 다음 이 5,000원은 수수료 비용 우리 900번대를 처리할 거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350만 5천원을 이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7월 31일 금호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7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이 회차는 정말 친절한 회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외상매출금이 부도났는데 아예 대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7월 30일자로 조회해야 되겠네요. 자, 이건 뭐 재무상태표상 적혀 있는데 합계잔액시산표 가면 돼요. 합계잔액시산표에 7월 31일 날 외상매출금 찾고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640만 원 있네요. 지금 270만 원 대손 당했는데, 그럼 대손 충당금이 많죠? 그럼 전부 다 외상 매출금 거 끌어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이제 270만 원이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금호 전자 거 지워주는 거고, 방금 640만 원 많았으니까 대손 충당금만 끌었었어요. 자, 다음. 자, 제가 전에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 좋으신 분은, 지금 문제 내는 출제위원이 외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결산이든 어딘가에 한 문제 이상은 내요. 이상이 나는 건 두 번 나올 때도 있고, 외화를 이상이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더라고. 자, 그럼 7월 11일 날 일본 후카이 상사로부터 40만 엔을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 대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단 9월 11일 현재 대고객 매입률은 달러당 1,100원이고, 100엔당 1,100원이고, 외화의 장기 차입인 경우에도 장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얘를 돈 빌리는 상황이죠. 빌리는 상황이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빌린 돈이 들어올 거고, 2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우리는 장기 차입금이고, 가로에 뭐 외화인 경우에도 장기 차입금 쓴다라고 한 건 그냥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개념 한번 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장기 차입금 쓰라고 한 거고, 얘 거래처는 후카이 상사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빌린 돈을 볼 건데, 자, 그럼 쟤는 1엔당 얼마죠? 1엔당 11원이죠. 1,100원이 아니고, N하고 원화는 10배 차이가 안 나요. 지금 현재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1엔당 1,100원 이렇게 생각, 그건 달러 이야기고, 그럼 얘는 40만 N을 우리는 11로 곱해주면은 440만 원이죠. 그래서 440만 원이에요. 그럼 얘도 이날 환율로 44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25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대가로 당사의 주식 100주를 신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만 원이다.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이 문제의 메인이 뭘까요? 메인 거래. 주된 메인 거래. 주된 거래는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주식 발행해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으로 땅 산 거예요. 그게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는 주식 발행했다. 그럼 전에 제가 직업도로 여러분한테 한 말 있죠.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주식 발행하면서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우리는 토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현물 출자예요. 그럼 토지로 받았는데 공정가치 100만 원짜리로 얘를 받았다는 건 우리 주식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가치만큼 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바로 쓰지 말고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자라고 했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조회하기 위해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늘 날짜 9월 25일로 가는데, 자, 여기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잔액을 조회할 때는 자본금을 찾으세요. 먼저. 왜냐하면 자본금을 찾아서 아래쪽을 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매출 전까지. 매출이 수익이니까 이 안이 자본이라는 건데, 과거에도 발행 초과금 났네. 그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 없으면 조회를 못할까봐 제가 자본금을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 아래쪽에 우리의 자본 우선 상계 말했던 계정 과목은 전부 다 자본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다면 아직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5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자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래의 주인공이 내 자산이 오가는 거지만, 자본이 나타나는 순간 이 자본금이 순수한 내 돈이고 내 뼈대기 때문에 모든 거래의 메인인 거예요. 그죠? 자, 다음 5번 10월 2일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 1,500만원에 대하여 다음의 약속 어음을 배서 양도받고 나머지 금액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자, 이번엔 동아전자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건데, 얘는 대변해 줄 건데, 차변에 이 동아전자가 평화산업이 발행했던 걸 나한테 배서 양도해서 내 입장에선 배서 양수 받은 거예요. 평화산업 거를 발행한 거 얘가 동아전자가 받아서 지금 저한테 넘긴 거죠. 그럼 얘 금액이 1,000만원이네요. 그럼 1,000만원은 어물 배서 양수 받았고, 나머지는 우리 동전 발행 동아전자가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 그럼 이건 현금이겠죠. 아이고. 그럼 분개를 하면 우리는 동아전자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하는데, 금액 1,500만원을, 그런데 우리는 일단 평화산업이든 동아전자든 어떻게든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볼 건데,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니까 받을 어음이다. 근데 이 어음은 평화산업한테 만기가 되면 받아야 되는 거다 라고 써둘 거고, 그럼 차이나는 나머지 이 500만원은 우리는 현금이다 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11월 14일 영업직 직원에 대한 일본 내염 예방 접종을 세계로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 비용 250만원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다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죠? 아이고. 그럼 우리는 차변에 영업직 직원들 일본 내염 예방 접종하는 걸 회사가 내줬죠. 직원들한테 뭔가 해주면 우리는 복리 후생비다. 그리고 영업직 직원이니까 800번대 250만원. 그 대변엔 미지급금이고 얘는 신한카드다 25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여기까지 또 우리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셨나요? 이 후카이가 아니었나 봐요.
후카인가요? 후카인가요? 그래서 못 찾아서 저는 카이라고 쳐서 찾았어요. 아무튼 1번은 저한테 끝까지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아. 그죠? 이제 우리 시간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이제 알려드릴 게 좀 있어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과세 유형만 먼저 좀 볼게요. 과세 유형만. 자, 우리 8월 11일 문제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한테 문제 이렇게 풀라고 할 거예요. 문제 읽지 말고 증빙이 뭐지 쭉 보고 얘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것만 적혀 있고 우리가 받았는지 줬는지 안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다. 우리 회사 이름이 나라전자네. 그러면 나라전자다. 이렇게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자에 적혀 있으면 이때는 11번 매출과세겠죠. 얘는 매출이라는 걸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8월 20일은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받았으며라고 적혀 있죠.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차. 그럼 얘 불공제 사유인가요? 화물차는 불공제 사유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 51번. 다음 10월 12일. 자, 문제를 쭉 봤더니 전자세금 계산서를 아이고 얘 때문에 안 잡히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라고 적혀 있죠. 세금 계산서 수취하면은 우리는 불공제 사유냐 봐야 되는데 공장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한테 건물 파는 사람은 땅은 면세로 팔 거고 건물은 과세로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건데 이 건물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뭐라고 할 거죠? 공장 건물 지으려고 산 거니까 이거는 우리 바로 즉시 철거 예정이니까 땅값에 포함해야 되는 건물값이죠. 그럼 토지라고 처리하겠네. 그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니까 우리는 54번 불공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동건물은 즉시 철거 예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죠. 지금 분계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하라 그러는데 건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예요. 건물만. 왜냐하면 토지는 겸용사업자는 계산서 발행해 줄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건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10월 18일 날은 자, 보면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현금 영수증 수령했고 자, 금액하고 안 적혀 있는 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수증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죠. 그러면 61번 현금 과세가 되겠네요. 61번. 다음 구매 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12번 매출 영세죠. 그렇죠? 자, 다음 11월 28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음. 그럼 세금계산서 교부받았으면 불공제 사유냐 볼 건데 매출 거래처 접대 목적. 그러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들어가서 얘도 54번 불공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과세 유형만 찾았고 자, 입력하는 거부터는 내일 좌우 같이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계산하면서 제가 문제 실수한 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은비 씨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제가 하도 실수 많이 하니까 별 느낌이 없죠.
쟤 또 그랬나 보다 이런 느낌이죠. 제가 어제 실수한 게 유형상사가 도대체 어디 있어? 응, 이 문제 우리 375페이지의 문제 있죠? 찾고 있었어요. 이거 할 때에 제가 지금 이거 분개할 때 분개 내용이 보험료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대변에 보험료라고 취소를 하고 그리고 얘를 성급 비용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 보험료 60만 원에서 내년 거를 취소를 하겠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잘못 계산했어요. 내년 건 8달이 아니고 9달이죠. 가입한 날이 아니라 본 기간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착각하고 이걸로 생각해서 8달이라고 수업을 했더라고. 그랬더니 기억나시나요? 근데 8달이 아니고 9달이죠. 그래서 9달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금액이 45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45만 원만큼이 내년 비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이 가입 일자를 기준이 아니고 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실수하도록 잘못 설명을 드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거고 가입 기간으로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날짜 가지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미리 납부한 건데 그래서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좀 정정할게요. 이렇게 하면 근데